우리 한국말은 대단히 그 종합 예술에 가까운 그런 그 아름다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우리말을 그야말로 기계어처럼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것이 표찰처럼 간판처럼 단일한 의미를 뜻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어가 다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한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 말, 이 부분인 것이죠. 우리 말이 대단히 만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중국처럼 사성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즐거운지 호의적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글자에는 없는, 글자 속에 있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내내 같은 것을 읽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읽어내는가?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시작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그 가정에서, 한국의 부모 아래에서 자라고 우리의 기후 환경, 우리의 인간 환경, 그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대단히 많은 학습을 했습니다. 밑줄 그어가면서 암기하지 않아도 다 배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냥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야말로 정보, 그 가장 분명한 정보 하나만 보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간판을 보면은 그거 예술적이라고 느끼지 않죠. 될 수 있으면 크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싸게 파는지 이것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죠. 단지 싼 물건, 단지 더 상품이 많은 집, 이것을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에 대해서 때때로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냥 날 때부터 우리는 한국어 전문가가 맞죠? 그냥 한국말 씁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점점 다급해지고 또 간소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그 냄새를 맡는 능력, 또 맛을 구분하는 능력, 모든 게 그렇습니다. 소리도 그렇고 의외로 아주 그 눈금이 작은 그런 그 망으로 이렇게 걸러버리고, 눈금이 큰 쪽이 돼야 하겠군요. 걸러버리고 큰 덩어리만 보고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두뇌는 훨씬 세밀한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것이죠. 안 쓰면 그 능력은 퇴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한국어가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거의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화를 지킨다 하는 그런 것을 꼭 무슨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정신세계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건널목에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붙여놓은 현수막인데 아주 짤막한 그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았다고 하면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더 잘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전후사정 상관없이.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눈에 띈 것이 일단은 띄어쓰기를 틀렸네. 이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시를 해 놓았죠. 더 잘 하겠다. 이 문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하겠다 이것이죠. 주어는 나는 이름이 한 명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돼 있겠죠. 아니면은 정당을 표방을 했으니까 우리 정당은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주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겠다 부분만 봅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의 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get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그 부분이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구나. 안 하겠다. 그만두겠다. 물러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 모두 가위표. 아니다. 또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잘하겠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날 겁니다. 잘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나? 그래서 잘 하겠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잘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잘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죠. 원칙대로. 그러면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현재 국회의원 숫자로 봐서도 그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가장 큰 그런 정당입니다. 가장 힘이 센 정당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들이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잘하겠다. 이게 미래 시제가 딱 붙어 있음으로 해서 잘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그 글을 보는 사람이 또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쭉 잘했구나. 그런데 또 잘하겠다는 것이구나. 못했는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율로 나눈다면 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건대
아마도 잘하는 것이 지금까지 잘해서 잘하는 것이 10에서 9라고 한다면 직전에 못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 것은 10에서 1 정도의 비율을 지니고 있다. 문장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잘하겠다. 아니면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앞에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그러면 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출발을 했죠. 잘한다가 제대로 한다. 문제없이 한다. 우리말에는 잘한다가 못한다의 반대가 되면서 못하는 것도 괜찮고 잘하는 것은 좀 나은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은 정상인 것이고 우리 한국어는 그렇죠. 그러면 잘한다 하는 것은 그냥 기본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없이. 또다시 거기에 누가 다시 손을 본다든지 조정을 해야 하는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 완전한, 이 완전도 완벽한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기준이 있죠. 우유 한 컵에 세균이 1만 마리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는 기준을 세워놨을 때 1만 마리 이상 들어가면 못한 것이고 1만 마리가 들어가면 잘한 겁니다. 그게 우수한 건 아니죠. 무균 상태는 아니니까. 이러면 그 뜻이 분명해졌죠. 그래서 잘한다 하는 것이 그냥 기준에 겨우 기준을 맞춘 것이다. 뭐 좋아할 일도 싫어할 일도 없고 그러나 당연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이것이 잘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앞에 더라고 붙는 것은 비교급이 되는 것이죠. 잘했는데 더 잘하겠다. 그러면 그냥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수하게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잘한다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보다 우수하게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은 앞에 더가 붙으면 이것이 최상급이 됩니다. 최고로 잘하겠다. 남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잘하겠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너무 과하다. 또 해석을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잘한다 하는 것은 제대로, 법대로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는 해야 만약에 그러니까 위탁년으로 진급이 된다면 그 정도는 채운 것. 위탁년에 올라가는 것이 다 막 우수해서 트로피 줄 일이 아니죠. 누구나 가는 거니까. 못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한다. 제대로 하겠다.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그런데 더 잘하겠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더 잘하겠다는 것은 일단 최상급이 아니고 비교급이다. 이거 인정할 수 있겠죠. 이쪽이 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교급이다. 더 잘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더 잘하는 것은 이전에 잘했는데 더 잘하는 것이죠. 이거는 영어 문법을 배워본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전번에 못했다. 그런데 그거의 비교급이
더 잘하는 거다, 우수한 거다, 이렇게 가면 논리가 깨어진 것이죠. 항상 같은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하얀색보다 더 하얗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까만색보다 더 하얗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것이 이제 언어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겠다 그러면 이전에 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전에 잘했구나, 지금 잘했기 때문에 저 현수막을 붙였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바로 보궐선거가 되겠죠. 선거 후에 붙이는 현수막, 관례적으로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현수막 붙이는 거 저렇게 하는 것은 횡포죠. 지금 정당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것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로 치고 있죠. 왜 예외인가? 국민이 오늘 내 생일이어서 주민들한테 다 같이 기분 좋은 날이 됩시다 하고 내 돈 들여서 붙이면 불법 현수막이 됩니다. 왜 정당은 되는 것일까? 여기에 어떤 계급의식, 또 권력의 횡포, 그것이 국민의힘이나 다른 바로 밑에 다른 정당 것도 붙어 있던데, 다른 데는 그럼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있고 한 정당에서는 자기들이 귀족인 줄 알고 있죠. 일반 국민들한테 보통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인 우리는 해도 돼,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오만한, 그리고 특수신분인 것처럼, 치외 법권자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다 그렇습니다. 다 틀렸다. 우리가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하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선거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 이렇게 말한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선거 잘했다. 잘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싹 다 졌다. 이런 겁니다. 독불장군인 것이죠. 세상이 뭐라 해도 주민들이 지지하지 않아서 투표를 자기들을 선택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했다, 배를 내밀고 우리는 잘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가령 이탄희 씨가 좋아서,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졌지만 진 게 아니야,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민이 있다면 그는 최소한 중립적인 주민은 아니겠죠. 그 사람은 이탄희라고 하는, 혹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한 세포로서 사실은 주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일지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할 때 그 당이 더 건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닌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 다른 주민, 다른 국민이 지지해주게 됩니다. 이번에 한번 맡아서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고 선거 때 뽑아주게 되는 것이죠.
설령 내가 지지하고 있는 내 팀이 내가 속해 있는 팀이라고 여기는 그쪽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라는 것, 정치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내 뜻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만 옳고 상대방은 머리가 없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면 혹은 그에게 홍보를 하면 아니면 무조건 따라오게 미끼를 주어서라도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은 그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가 됐든 길을 가다가 길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흙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흙탕물이라도 좋은 거야 하면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봤을 때 이게 오물이다. 이게 진흙탕이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든 최소한 성년자, 유권자가 되는 성년자들은 그게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 특권을 누린다. 부패했다.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지지자 그룹이 거기에 눈을 감고 내가 그냥 흙탕물에 한번 발을 담금으로써 남들도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잘 모르는 것이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파워, 그 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잘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더불어민주당의 현명한 당원들 그리고 그 이탄희 씨에게 표를 주었던 현명한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저거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데서 띄어쓰기만 틀린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이러한 이야기를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사람 자체도 틀렸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잘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시험 성적이 나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에 시험을 못 봤다. 시험이 무슨 그 구슬 굴리기입니까? 시험을 왜 못 봤는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시험만 못 봤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못 보는 것도 역시 실력이 없는 거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실력이다. 왜냐하면 밖에 보여줌으로써 평가받는 것인데 나는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밖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시험을 못 봤다. 성적이 나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없다. 학습이 안 됐다. 학생으로서 할 일을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정치인이 선거에서 선거 결과가 지지를 못 받았다. 낙선했다 하는 것은 물론 선거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국민이 그거 제대로 조사해라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범죄가 아니고 패배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선거 결과만 나빴습니다. 유권자들이 눈에 뭐가 씌었는지 아니면 유권자들이 일제히 실수를 해서 1번에 안 찍고 2번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했는데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이죠. 이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로 한국어를, 그리고 물론 이것이 글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한글을 못 쓰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어도 되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 전인가 그 법관이었다고 하죠. 법관은 대부분은 문자를 보고, 그리고 피고인 또 법정에 나온 당사자들의 한국어를 듣고 그것을 스스로 이해해서 자기의 머리로 다시 판단을 한 다음에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글을 판결서로 냅니다. 이 사람이 어째서 그런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일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주 의심이 많이 되는 이 현수막을 보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과 글을 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두뇌 기능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흔히 말하는 이걸 사회적 지위로 봐서 상층부라고 하는 데서는 상당히 고급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말 요것을 쓰는데 이거조차도 제대로 쓰지를 못했죠. 사실은 이거조차도 했는데 이 한마디 속에 그만한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문화적인 베이스, 우리도 모르는 물려받은 유산, 정신적인 유산,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 썼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 하는 거, 현재 한국어를 외국에 이렇게 널리 전파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모범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잘못 쓰인, 되는 대로 쓰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슬랭을 정부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소리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보시고, 아, 잘했구나. 지난번보다 성적이 더 올라갔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녀가 말을 하겠죠. 다음에 또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더 잘하겠습니다. 자, 뭔가 사실 으쓱하고 칭찬받은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되기는 됐는데, 가령 어떤 기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상사에게 제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 상사도 또 다 성인 간의 일이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거 좋은데 여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부하 직원은 이렇게 하겠죠. 그렇군요.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왜? 마음속에 좀 부족하다.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걸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어조가 다르죠. 그런데 이탄희 씨가 걸어놓은 것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힘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 어린아이들 애니메이션 보면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해내고 말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그런 현수막이었습니다. 크게 잘못됐다. 우리가 무슨 애들 재롱 보자고 이러고 있는 것인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잘해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어른이죠.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확실히 책임을 지는 것이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은 나의 기쁨이지만 잘못한 것은 세상에 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꿈과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남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겸손한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인품이 됐든 안 됐든 무조건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결과를 말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마치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개탄할 만한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오만하고 자기 아래에는 사람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더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유한하다.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껴 써야 하는 것이죠. 유한할 때 선택의 그 우수성이 돋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더 낫게, 이쪽이 더 낫다. 이것이 더 현명하다. 그러니까 유한하니까 그냥 써버리자 이것이 아니고 잘 써야 된다. 말 그대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참 끝끝내 나는 잘못할 수 없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돌팔매가 날아들고 그래서 오히려 죽게 된다 하는 이런 그 내심의 공포,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물론 지금 기본은 했는데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지금 잘했는데 앞으로도 또 잘하겠습니다. 할 때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